반갑습니다. 와,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와우. 그렇게? 날씨가 진짜 많이 선선해지고 추워진 것 같아. 그죠? 이제 완전히, 주말 지나면 정말로 춥더라고요. 비 오면. 도로에 낙엽잎이 뒹굴뒹굴 막 돌아나는데 그런 좀 감성적으로도 빠져들고 싶은데 요 근래에 내가 감성적으로 빠져들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왜? 바쁘시죠? 설명회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감성적. 나 진짜 캠핑 좋아하거든요. 진짜 캠핑 가야 돼요. 가을에 캠핑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 번도 못 갔어요. 캠핑을. 근데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스케줄 꽉 잡혀 있으니까. 시즌이 또 바쁠 시즌이고 이때 바쁘셔야 되죠. 원래가. 자, 이 방송이 올라가면은 수능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자, 네, 펜타스 원장 김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 윤동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감성에 막 감성이 목말라서 그거를 막 하소연하다 보니까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수능이 이 방송이 올라오면 수능이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래서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꼭 우리가 영역별로 좀 체크를 해보고 요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빈출이 많거나 요거는 정말 매년 나오는 건데 요거 내가 지금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꼭 요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있어야 되죠. 화학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능 10일 남겨두고 꼭 체크해 봐야 될 영역별로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을 꿀팁을 좀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네. 물리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이거 자료로 올려줘도 되나요? 괜찮아요. 자막으로 올려드려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물리하면 뭐뭐 필요한지. 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 2년 전보다 사실 그 수능의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표점이 조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50점 만점에 무조건 1등 컷이었는데 6월 9월 모의고사를 봐더라도 지금 45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꼭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물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역학 파트에 특히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쪽이 이제 뭐 거의 그냥 킬러 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은 쓸만해요. 그냥 할만해요. 근데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단원만 이제 킬러 단원으로서 등급 가리는 문제가 항상 거기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7, 18, 19, 20번 문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돼요. 근데 뭐 항상 역학이잖아요. 항상 역학인데 근데 역학 중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 역학 중에서도 심지어는 매년 그림이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비슷하죠. 비슷하게. 네, 그래프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틀려. 뭐 AT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게 나오면 뭐 ST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고 VT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FS 그래프도 나오고. 원래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면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 학생이 많이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 힘과 시간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와요.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의외로 역학 단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네. 우리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부 다 아는데 문제는 역학에서 틀려오질 않고 뜬금없이 파동 단원 같은 데서 틀려와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황당한 이야기지만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서도 물리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파동 단원에 보면 소리가 종판이 횡판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헷갈려가지고 와가지고 틀려가지고 오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특별히 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개념 확인하는 기본적인 문제들 또는 개념 갖다가 꼼꼼히 좀 정리를 꼭 해야 되고, 특히나 역학 파트 문제는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형이 되게 좀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6월도 마찬가지였고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지금 EBS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서
수능 특강 문제를 갖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번 풀었던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만 있으니까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역학 단어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계속 풀어보면 실수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근데 유형이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물리가. 그래서 특히나 물리 영역은 제발 부탁인데 개념 좀 제발 꼼꼼하게 보되 특히나 역학 파트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역학 문제를 제발 다시 풀어봐라. 두세 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물리는 뭐 실수 안 하는 한 그래도 적어도 2등급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맞춰야 될 문제를 꼭 맞춰야 된다. 수능은 이제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지만 꼭 맞춰줘야 돼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기본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꼭 맞춰야 되는데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 괜히 그건 억지로 뭐 점수를 까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게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되지. 절대로 수능장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풀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같은 문제를 제발 귀찮지만 또 한번 풀어보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사실 뭐 17, 18, 19, 20번 그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시간을 앞에 걸 얼마나 빨리 풀면 빨리 푸냐에 따라서 뒤에 문제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려면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은 기간에 충분히 두세 번 연습할 수 있으니까. 킬러 단원. 맞춰야 될 문제는 꼭 맞춰야 반드시. 된다. EBS 문제 정말 물리. 특히나 물리는 역학. 우리 동빈 쌤, 갓동빈 쌤, 우리 신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핫한 우리 화학 동빈 쌤. 자, 10일 남았습니다. 화학은 이거 꼭 체크해야 된다. 네, 일단은 새로운 거보다는 익숙한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슷한 맥락이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첫 스텝에 꼬이면 그다음부터 계속 꼬이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기한테 익숙한 거, 잘한 거부터 그다음에 본인이 어려워하는 것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등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상위 등급, 1등급 이상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킬러 문항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등급 이하 분들은 그 이외에 본인이 이제 2, 3단원 위주로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항상 지금 와서 절대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요. 본인이 했던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찍어왔는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6월, 9월은 무조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6월, 9월은 다시 그 이유는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이제 지상파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출제 비율이 높고. 근데 올해는 6월, 9월 공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드릴게요. 와, 이거 특별 방송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찍어준, 야, 이거 많이 하셨네. 제목 바꿔야 되겠다, 이거.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의 자동 이온화가 6월, 9월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pH 문제가. 그거 확인하시고 꼭. 17번 문제는 2단원의 동위원소 문제. 그거 계산하는 문제 있거든요. 양적 계산으로. 그 문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 문항에서는 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6월이죠. 이게 6월, 이게 9월. 그거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6월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문제 번호도. 문제 번호도요? 문제 번호도 동일합니다. 6월, 9월, 13번. 아까 6월에 13번 문제, 9월에 13번 문제 둘 다 똑같이 pH 문제입니다. 물의 자동. 와, 똑같네요, 진짜. 거의. 그리고 17번 문제도 똑같이 동위원소 문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킬러. 산염기 중화 반응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산염기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두 가지 용액을 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적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첨가형 문제. 그러니까 용액을 계속 붓는 거죠. 기본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용액을 계속 부을 건데 여태까지는 이제 2013년, 15년, 뭐 18년 이게 점점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 2가가 번갈아 나오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계산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이 실력이 된다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첨가형 문제고요. 1과, 2과 번갈아서 집어넣어서 풀어내는 양적 계산 문제.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 정도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양적 계산 문제라서 1단원에 그래서 꼭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들 꼭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6월, 9월은 진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동민쌤 이게 매력이군요. 꼼꼼해요. 학교 애들 그럼 내신 대비도 딱 이럴 거야. 야, 지금부터 시험 직보는 네, 맞아요. 되게 야, 찍어주는 문제는 거의 직보에 와야지 족보를 받을 수 있겠네요. 동민쌤? 야, 동민쌤 매력이 이거야. 딱 보니까. 야, 지금 수능도 찍어주고 있어. 이거 제목 바꿔야 돼. 안 나오면 2022학년도 수능 화학원 찍어드립니다로 어그로 이거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동민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공통돼서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거를 문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거 연구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많이 풀어보고 본인도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구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찾아낸 선관도 굉장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놀랍습니다. 수능을 22학년도 화학원 수능이 이게 나올 거다. 야, 이거는 진짜 나올 거다. 이런 유형이 나올 거다. 예.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도요. 뭐 이렇게 딱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딥니까? 대단히 같은 자료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아니 보셨어요 눈빛? 아까 뭐 했을 때 이거 13번 딱 근데 눈빛이 와 막 지글지글 이건 꼭 나온다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네. 생명과학하고 지구학도 그냥 쭉 이어서 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이랑 중위권, 하위권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킬러 단원 자체가 유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전 파트의 문제를 갖다가 물론 근수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만 유전 파트의 문제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접하면 그건 맞출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애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유전 파트를 갖다가 빨리 풀어라. 무조건 빨리 풀어라. 심한 경우 8분 안에 다 풀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전 파트 문제는 전부 다 8분 안에 풀어라. 그리고 나서 유전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늘려라.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는 이상 다 맞을 수 있거든요. 상위권 친구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6월 평가원이 본 뒤에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다 유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킬러 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온 단계여서 마지막이 남은 며칠마저도 유전 파트에 쓰다 보면 분명히 쉬운 비유전 파트 부분을 다 틀려요. 엉뚱하게.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맞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중위권 친구들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일단은 맞춰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비유전 파트는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맞추는데 일단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되면 유전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유전 파트의 문제를 덤비지 말고 유전이 아닌 비유전 파트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고 유전 파트 문제는 차분히 그냥 자기가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풀어보는 거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일단은 모의고사보다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덤벙대지 말아라.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되고요. 종철이 그렇게 해줬어요? 한용철 선생님이요?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 친구하고는 연락도 잘 안 돼요. 가끔 가다가 골프 칠 때나 보지. 엊그저께 봤는데. 아, 그러세요? 아, 그건 일 때문에 보면. 지구가 아니 잠깐만 원장님은 뭐 물리도 원래 물리가 전공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도 잘하시고 지구학도 잘하시네요. 지구학은 제가 또 수업도 했었고. 네, 지구학도. 그렇죠. 지구학은요? 지구과학은 지금 이제 뭐 그 과목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 지구과학이 과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구과학은 통합적인 그 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화생을 다 잘해야지만 지구과학을 잘해요. 사실 네, 물화생을 다 잘하는 친구가 지구과학을 잘해요. 지구과학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리 영역도 들어가 있고 화학적인 요소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다 생명과학 요소도 다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제일 늦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화생이 다 기본적으로 어떤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에 잘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일단은 뭐 과목의 특성상 특별한 패턴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님이 좋은 소스들이 이미 우리 동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6월 그다음에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게 예비수능이잖아요. 일종의. 그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게 6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과학은 바뀌어요. 그렇죠. 문제가 계속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뤘던 그 해에 다뤘던 주제만큼 반드시 출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니뇨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엘니뇨 영역은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소스는 6월과 9월에 나와 있던 주제들을 보라는 얘기죠. 이 문제는 뭐에 해당하는 문제, 이 문제는 뭐에 해당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문제. 또는 해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염분에 대한 문제, 뭐 날씨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갖다 파악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개념을 갖다가 역시 지구과학도 자료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그렇죠.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도 안 늦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안 늦었다. 제발 개념부터 주제만 옆에다가 쭉 펴놓고 나서 그 주제를 갖다가 다시 공부하면 되고 EBS 교재의 기본적인 교재 그 개념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수용하면 돼요. 수능 특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여태까지 봐왔던 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자기만의 책이 좋지만 자기만의 그 학습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보통 한 권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지구과학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게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죠. 꼭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아까 동빈쌤이 새로운 문제 지금 시점에 새로운 문제는 더 이상 풀지 마라. 네네. 뭐 3, 4등급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전체적.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그 1타 강사님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문제 뭐 굉장히 꽈가지고 문제 내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 풀지 않는 게 맞아요. 더 헷갈리지. 그리고 자신감만 없어지고 지금은 절대 새로운 문제를 푸는 시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막 이런 아이들에 따라 나 이제 수능 가까우니까 새로운 문제 풀어. 절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풀었던 문제를 보나요? 풀었던 거, 틀렸던 거. 틀렸던 거 위주. 풀었던 거 중에서도 틀렸던 문제 형태를 봐야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 킬러 문항 같은 거는 거의 4-5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풀어보거든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시간 관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고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제가 왜 그러냐면 3, 4등급 애들 보면 풀었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풀었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들 혼자 공부하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9월에 가장 그 등록하러 온 애들 보면은요. 책이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동민쌤이나 원장님은 학원에 나온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한 4등급 때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라는 게 아니라 4등급 친구들도 많이 풀어요. 많이 푸는데 빨리 그거 풀어라. 풀어야 될 문제 있잖아. EBS 그건 좀 풀어야 되죠. 쉬운 단원부터 그나마 2점짜리 형태는 다 풀어야 되고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진짜 과학탐구 영역이 중요하고 저희가 10일 남은 지난주에도 또 보름 남고 지금 10일 남고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진짜
과학탐구 영역 홍보 대사야 진짜. 진짜 이렇게 해갖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수능 정시 비율이 또 많이 높아졌으니까 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또 반영 비율도 또 수학과학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뭐 지금 올해 수능 보는 고3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밑에 동생들 올라오는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학생들도 이 점은 꼭 진짜 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거 과학하고 이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뭐 4차, 5차 뭐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수학과학을 버리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요즘에는 또 기초과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 접근을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반드시 수학과학 공부는 진짜 많이 해놔야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요 방송이 녹화 방송 나가는 주에는 한 10일, 9일 정도 남았고요. 네. 마지막 주 이제 수능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이니까 한 이틀 전에 한 번 더 찍어야 되거든.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응원의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했고 오늘은 정말 동빈쌤 정말 이건 거의 뭐 찍신이 진짜 딱 오신 것 같아갖고 딱 애들 찍어주는데 그러다 안 나오면 이제 아니야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동빈쌤 진짜 그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 번호까지 너무 동일해서 예. 분석하신 거니까 네. 이 방송 참고해 주시고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방송.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거 금요일이구나. 12일에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수능 그러네요. 요즘 수능 잘 보십시오. 야, 저는 그러면.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잠깐 화요일이 수학만 세고 금요일이 그렇구나. 같은 생이니까 마지막이네 이 방송이. 수능 보고 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는 이제 수능 목요일로 봤으니까 한 주 쉬고 보고 난 건 이제 분석해줘야 한 주 쉬고가 아니고 분석해줘야 되네. 아이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능 전 2022학년도 수능 전 원장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자, 한 말씀 아이들한테 해주고 각자 이제 아이들한테 2022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 그래서 한번 격려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학 탐구 영역 자체가 수능 볼 때 제일 마지막 교시에 보다 보니까 전반부에 전부 다 힘이 딸려가지고 후반부 오면서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앞에서 망쳤어도 과탐 하나라도 잘 잡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정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네. 실수하지 마시고 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빈쌤. 예, 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시험 볼 때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담감 가지면서 시험을 잘 부담이 보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지금 확진되면 수능 못 보잖아요. 딴 병원에서 데서 보나요? 보겠죠? 병원에서 보나요? 병원에서 보면은 그 병원층 다 사람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맹장이 터진 아이가 있는데 그래갖고 그층 이제 중환자실 그 층은 다 비워야 돼요. 병원에서 수능 보면은 그 층을 다 비워야 돼요. 그 아이만 있어요. 그리고 수능 감독관이 와서 한 또 3분 정도 4분 정도 오셔요. 그래갖고 내년으로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아이가 학부모가 그래도 수가 없죠. 보겠다 그래갖고 새벽에 맹장이 새벽에 터졌는데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좀 몽롱한 상태가 됐겠죠. 마취가 좀 들면서 봤는데 그 층을 다 중환자실 그 층을 다 비워야 돼요. 그 층을. 그리고 거기에 그날 하루 올 그 병원비를 다 부모가 부담해야 돼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한번 우리 학부모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덴저러스한 상황. 네, 아프지 마시고요. 코로나 건강하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약간의 긴장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푸는 악착같이 문제 한 문제라도 그쵸. 끝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근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대박. 과학탐구 영역 대박 나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